이번에 5선 고지에 오른 이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할지, 출마한다면 집권여당 대표가 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원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 총선 끝나고부터 네. 약속을 하려다가 너무 늦게 나왔는데 아닙니다.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막 이슈가 핫할 때 나오게 됐네요. 전대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17대부터 20대까지 내리 4선 하시고 21대 한번 쉬시고 4년 네, 동안 진짜 절치부심해서 수도권 참패했는데도 지금 5선 고지에 오르셨는데 소회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저한테 그 지난 4년은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더 민심 가까이 가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네. 또 저희 지역 주민들로부터 정치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더 할 게 있으신가요? 네, 정치 공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더 민심을 가까이 읽고 또 민심에 가까이 갈 수 있고 네. 또 민심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의 네. 아주 소중한 4년이었고요. 사실은 또 말씀은 이렇게 또 이런 부분을 드리지만 또 한 축으로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많은 정치 경험을 한 4년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대선을 이기고 또 그 사이에 저도 어떤 역할을 할까 했었는데 뭐 사실 정당사에 유례 없는 연판장 사건도 거치면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 아픔도 있었고 또 보람도 있었던 그 4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그 4년에 있었던 정치적 저의 경험들이 대한민국 미래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저 나경원에게도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판장 말씀을 해주셔서 작년 1월에 여기 여의도 초대석 나오셔서 윤석열 정부 성공 이후에서 당대표 출마하시겠다는 뜻을 밝히니까 말씀하신 뭐 초선 연판장 돌고 뭐 왜 나오려고 하냐 그랬는데 그때 마음 좀 다치시진 않으셨나요? 그 참 많이 다쳤죠. 제가 사실은 이게 뭐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여야가 있고 상대방이 있으니까 또 뭐 상대 정당으로부터 이유 없는 또 근거 없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참 마음 섭섭했지만 같은 당내에서 이런 상상도 못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경험이었죠. 그 끔찍한 경험을 하면서 다시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도 해봤고요. 또 다시금 개파에 대한 생각도 해봤는데요. 저는 뭐 사실은 제가 언제든지 뭐 이렇게 어디 줄 서는 것보다는 늘 제가 국민에게 줄 서겠다라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친이, 친박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봤고 역시 친윤도 안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천천히 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시겠지만 또 그랬기 때문에 수도권 5선 중진 의원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연판장 사건은 아주 끔찍한 기억이었다. 근데 그때는 뭐 약간 뭐 비윤, 반윤의 뭐 선두 뭐 이런 분위기가 약간 있었는데 지금은 또 완전히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뭐 저는 사실은 그건 무슨 뭐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그러시는 게 뭐 친윤이 지원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는데요. 용산에서 당대표 되기 원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제가 늘 얘기를 해요. 표를 얻는 사람은 친윤표, 비윤표, 뭐 반윤표, 친한표, 반한표, 뭐 어디 표에 꼬리표가 있나요? 다 받는다. 누구 표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지금 막판 고민 중인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개의치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좀 이제는 좀 정치가 그런 것 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친윤이니 뭐니 그런 것들이요. 이게 이제 다 불안하니까 어디 줄 서고 싶어하고 막 그러면서 카테고라이징 어딘가 그룹에 속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어딘가 그룹화하는 건데 정치를 할 때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한 또 생각에 대한 그룹핑은 좋은데 이렇게 사람에 대한 그룹핑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님 오늘 오후에 페이스북에 쓴 글 보니까는 뭐
친윤, 비윤, 반윤 또는 친한, 반한 이런 것들과 과감히 결별했으면 한다. 완전히 잊고 묻어버렸으면 한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껏 걸어온 정치에는 친도, 반도 없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거는 뭐 결국 흐트러진 당을 추스르고 용산과 이렇게 함께 잘 가려면은 뭐 나경원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정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당이 계속 어려운 것이 이거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네, 네. 하는데 우리가 늘 개파 싸움을 늘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지양하자 이런 뜻이고요. 네. 뭐 민주당도 또 친명, 뭐 비명하다가 네. 비명들은 다 비명 행사했다고 지난번 선거 때 그러는데 네. 이게 결국 건강한 민주주의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페이스북에 의원님이 쓴 글 중에 조금 뭐랄까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원팀 강조하면서 연대 통합만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부터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쓰셨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약간 뭐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 뭐 그런 말씀인가요? 어떤 건가요? 뭐 지금 그러니까 저는 네. 원래의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은 네. 정말 민주정당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은 네. 사실 제가 이제 의회 오랜만에 돌아와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요.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국회라는 것은 소수의 의사도 같이 존중하고 그러한 의사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하나의 안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네. 그래서 국회에서는 합의 정신이 다수결보다 우선입니다. 그냥 수가 많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마음대로 합니다. 이거는 다수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네. 없고요. 그 예가 지금 국회 오래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칙을 깨뜨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 네. 국회의장을 먹은 정당은 법사위원장을 같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국회 안에서의 견제와 균형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본인들이 몽땅 가져갔어요. 네. 뭐 그 이유가 이재명의 방탄이다 아니다 저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의 방탄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린 거. 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이렇게 가서는 대한민국 미래가 밝지 않다. 이거는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러한 뜻이라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안에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민주당이나 야권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너무 이렇게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거부권 행사하고 그거에 맞춰서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 길목 막고 법안 안 통과시켜주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좀 네. 그 본인들이 그 패스트 트랙 자체를 태운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실은 지금 제가 이제 패스트 트랙 재판으로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 지금 그 1심인가요 선거법하고 아직도? 아직도 1심 재판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그때 영상을 보면서 다시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때도 의회 민주주의 때문에 싸웠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5분의 3이 동의하면 패스트 트랙에 올릴 수 있다고 네. 돼 있는데요. 그거는 여야 아무리 합의를 해도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하라는 건데요. 네. 민주당은 지금 바로 국회 열리면 바로 패스트 트랙에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5분의 3이 됐으니까. 네. 이거는 사실은 의회를 수가 많다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끝까지 합의해서 제가 외통위원장일 때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북한인권법 하면 이념적으로 굉장히 다를 수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합의 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 민주당이 또 우리 당이 다수당이 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게 국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국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부터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그 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장악할 수 있는 의석을 국민들이 총선에서 몰아준 거 그럼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할 건 반성하지만 네. 그 국민의 뜻이 18개 법안 모두 상임위 모두 가져가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로 몰아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석수는 또 물론 많은 차이가 나지만 네. 국민 지지율은 5%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제도가 잘못되어서 네. 사실은 이 국민들의 마음이 제대로 의석수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중대선거구제를 저희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그 마음이 무엇일까? 저는 민주당이 네. 그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회를 끌고 간다면 네. 오히려 또 민주당도 국민들에게 심판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